조금 전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국민의힘은요.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금 점입 가경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뾰족한 돌파구 없이 계속 갈등만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자 당내에서는 점점 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당 윤리위가 당원 당규를 위반해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계파 갈등을 조장할 때는 엄정하게 심의하겠다면서 공개 경고장까지 날린 상황입니다. 윤리위의 이번 경고가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 윤리위가 열립니다. 윤리위 전체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가 과연 논의될지 지금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당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상황이죠. 만약 추가 징계를 검토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높은 건데 그럼 뭐 제명 뭐 이런 단계까지 언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직 윤리위에서는 징계를 할지 여부, 징계할 경우의 수위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네. 당 내에서는 지금 추가 징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네. 관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내부 윤리 규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징계 후에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래 받은 징계보다 더 강한 징계를 한다라는 네.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게 일반적이죠. 네, 보통 네. 우리 이제 산해 징계든지 그렇죠. 형사처벌에서도 비슷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이미 받은 징계가 그렇게 가벼운 징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한 징계를 한다라고 한다면 더 긴 당원권 정지 기간 하거나 네. 아니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출당 권유라든지 제명이라든지 이런 징계까지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미 윤리위에서는요. 이준석 전 대표의 이 거침없는 최근의 언행을 문제 삼는 당의 안팎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접수가 됐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이른바 내부 총질이 좀 도를 지나쳤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해도 너무한다. 자기 탓은 하지 않고 전부 남 탓이고 윤핵관 탓이고 대통령 탓이고 대통령과 1대1 대립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정치의 위상을 키우겠다는 너죽고 나죽지 않은 옥새작전 비슷한 거예요. 내부 총질이 아니라 등 뒤에서 총을 쏜 거고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피해 우선인은 이준석 대표죠. 자,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가능성, 아직 논의 여부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준석 전 대표가 복귀를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들어오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미리 쫙 군부를 떼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네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준석 전직 당대표가 됐죠. 사실 집권 여당의 전 대표로서 대통령께 할 수 있는 건의나 지적의 수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네. 이 부분 개고기 논란은 거론할 필요도 없이 최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분양 사기에 빗대면서 국민도 속고 본인도 속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결과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상당히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당 윤리위에서도 저는 논평 형식의 입장문을 낸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위는 기본적으로 어떤 제소 등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안건으로 올라오면 그때 의결을 하면 되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입장문까지 낸 거, 저는 윤리위에서 아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안 차후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 수위는 거의 제명 수준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로서도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수순으로 본인도 들어가고 있다. 제명까지 염두에 둔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그 이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오늘 오후에 있을 윤리위에서 징계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군요. 저는 꼭 오늘이 아니라도 차후에라도 네.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윤리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전 대표는요, 웃음밖에 안 나온다.
라고 이 반응을 밝히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는요, 당내에 가장 큰 분란을 초래한 인사는 당 대표 행동을 내부 총질이라고 지칭한 행위다. 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맞받아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윤리위가 추가 징계에 나설 때 이준석 전 대표의 반발과 윤리위의 고무줄 잣대 시비 뭐 이런 걸로 또 시끄러워지겠어요. 본질은 사라지고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말들만 또 그렇죠. 난무하겠군요. 또 아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가 있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발언에 대한 어떤 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가처분 사태로 이게 비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당의 윤리위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이념을 다시 한번 좀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근래 어느 대통령보다 자유를 강조하시는 그랬죠. 그런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의 발언을 이유로 징계를 한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말과 글로 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라는 게 어느 뭐 요소보다 중요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윤리위가 징계를 하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게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적인 발언을 한 당내 중진들도 적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소시오패스에 비유한 그런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만 뭐 어떤 징계를 한다. 예컨대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발언에 대해서만 징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은 어떤 비판도 받지 않는 뭐 임금님이냐 이런 비아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가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생각들을 전달할 때 또는 공개할 때 디즈니의 만화 주제가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요, 또 이 디즈니 만화 주제가를 공개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의 수록곡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문제 네. 없다 뭐 이런 뜻이라면서요. 하쿠나 마타타가 스와힐리어로 나는 문제 없어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렇다면 누구에게 던지는 메시지일 것인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 내에서 싸우고 있는 대상은 세 개의 층위로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정치인들, 뭐 윤핵관뿐만 아니라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지칭한 의원들이 있기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 정치인들, 장예찬 재단 이사장을 위시한 청년들, 이 세 가지 층위의 내부 적들에 대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준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대통령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 내부 총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기억을 환기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내고 있고 이 문제의 정말 시발점이 된 이런 촉발제는 이 내부 총질 문자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는 문제 없어라는 메시지, 전국적으로 다다르는 그 종착지는 대통령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준석 대표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윤리위가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당원 가입을 계속 독려하면서요, 윤핵관의 명예로운 은퇴에 힘을 보태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핵관을 향한 날선 비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윤핵관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윤핵관들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견제 조치가 있지 않으면은 이 당 또는 국가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는 국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원 가입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죠. 원래 당원 가입할 때 보통 어떤 목적성과 결부시키면 굉장히 당원 가입 효과가 늘어나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중징계를 받은 직후부터 상황이 뭐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전국 순회를 한다든가 뭐를 하든가 간에 그 당원 가입 독려는 지금 일관되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혹시 결국에 차기 전당대회 때 당 내의 당원들 사이의 분위기가 이준석 대표를 좀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뭐 이런 사전 작업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접 출마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뭔가 당의 변화를 바라고 좀 더 중도 지향적으로 나아가고 2030 민심에 부합하는 이런 형태의 당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정치적 비전을 공유하는 다른 후보를
도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관점이나 정치적 비전을 공유하는 당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은 것이고요. 네.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은 너무 어떤 비전을 공유해서 입당하는 분들이 너무 적다라는 얘기를 징계를 받기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네네. 어떤 조직의 영향에 의해서 뭐 기초 의원들이 이렇게 모집해오는 당원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당원 가입 메시지를 꾸준히 내는 것이고 또 이런 메시지를 내다 보면은 일각에서 뭐 탈당을 할 거라든지 신당 창당을 할 거라든지 하는 이런 얘기들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네네. 복수의 정치적인 목적을 노리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결과도 이번 주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르면 지난주에 계속 오늘 나온다 말이 있었는데 결국엔 이번 주까지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요, 이 가처분 결과와는 상관없이 장기전을 펼치겠다라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이나 예. 아니면 주호영 의원 같이 본인이 판사 출신인 분들이 그렇죠. 사법부에다 대놓고 이런 건 기각돼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장외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걸 보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사실 그런 압박을 받는다는 것도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났을 때 수습성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고 네. 만약 기각이 되면 스텝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란에서 다투고요. 이준석을 내치려고 노력한다 해가지고 이준석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어떤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